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순 사건 74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추념식이 오늘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정부가 주최한 행사여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74주기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로 시작된 합동 추념식. 단상 위에 하나둘 국화가 놓여지고 참석자들은 고개를 숙여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유족을 대표해 마이크 앞에 선 백발의 노인은 가족을 떠나보낸 70여 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목에 총탄 자국이 차마 이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지난해까지 여순 사건 추념식은 지자체가 주최했지만 올해 초 특별법이 시행되고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가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올해는 처음으로 정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추념식을 해준다는 것은 국가가 이 일을 인정해준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가에서 기념일이 제정이 돼야겠죠. 이달 초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정부는 신속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약속했습니다. 그에 합당한 보상이라든가 희생을 추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기념행사 이런 것들을 하지만 유족에 대한 지원과 억울함을 풀어줄 직권 재심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고 일부 유족들은 당시의 트라우마에 시달려 피해 신고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별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너무 무서웠답니다. 그간의 연자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 지역 가운데 3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조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결국 한 곳만 진행하게 됐습니다. 진상규명위원 15명 가운데 상임위원이 1명도 없다 보니 전문성과 책임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처럼 지금 직제가 확대되지 않고는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요원할 수 있다. 한편 여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다음 달 2차 유족 및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 작업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이 국가 차원의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여순 사건 추념식이 정부 주최 행사로 열린 것을 뜻깊게 받아들인다며 국가 차원의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당은 또 부당한 국가폭력에 항거한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의 한 음악가가 여순 사건을 주제로 연주곡을 작곡해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라이너 펠트만 교수인데요. 여순 사건의 슬픔을 담은 창작곡 검은 풀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나에게 곧 여수다라고 할 정도로 여수와 인연이 깊다고 들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얘기 좀 해주실까요? Ich kam das erste Mal nach Yosu auf Einladung von Lee Un-ju und So Young-hee mit meinem Kollegen und Freund, dem Violinisten Jan Tomesch, zu Konzerten. Das ist inzwischen 11 Jahre her. Und ich bin jetzt schon das 6. Mal in Yosu. 그리고 듣기로 올 초에 이제 여순 사건을 주제로 한 검은 풀이라는 곡을 작곡을 하셨어요. 이 곡을 만드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Ja, es gibt zwei Gründe. Einerseits habe ich sehr viele Freunde in Yosu und ich liebe die Stadt und die Menschen hier und deswegen war ich sehr, sehr traurig und es hat mir sehr wehgetan, von den schlimmen Ereignissen 1948 zu hören. Und der zweite Grund ist, es gibt Parallelen zum deutschen Hitlerfaschismus, also zur deutschen Geschichte, wo auch ein diktatorisches Regime
Willkür ausübte und Denunziation und Hass in die Menschen trug und Angst und Schrecken und Verfolgung und Tod herrschten. 최근 예울마루, 지난 9일이죠. 예울마루에서 검은풀 초연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참석해서 곡을 들으신 분들이 눈물도 흘리셨다고 들었는데 이 곡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Das Stück Kommenpul habe ich geschrieben, nachdem ich sehr umfangreich recherchiert habe. Ich habe Filme im Internet gesehen, eine englischsprachige Dokumentation gelesen und ich kenne das Buch mit den Bildern von Karl Maidens. Das Stück beginnt mit Kontrabässen, die bedrohlich sind, Dunkelheit darstellen und die Angst der Menschen. Dann das Mokdak und Jing stehen für die spirituelle Seite des Lebens in Korea. Das Orchester repräsentiert die Stimmen, die aus der Erde aufbrechen und sich Gehör verschaffen. Und das Hauptmotiv des Stückes, was zuerst von der Gitarre kommt und dann durch das gesamte Orchester geht, erinnert an das sogenannte Fingergericht. Schwarzes Gras, Kommenpul, steht für verbranntes Gras und verblutetes Gras.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이나 또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Ja, mit größtem Respekt und in allertiefster Demut. Ich denke, wichtig ist, dass diese Menschen wissen, dass egal wo auf der Welt Menschen an sie denken und dass wir sie niemals vergessen. Und das ist das Wichtigste und das Einzige, was wir heute tun können. Erinnern, nicht vergessen, hinsehen, aufstehen und dass wir kämpfen gegen diese Tyrannei, dass so etwas nie wieder passiert.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수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의 현장 안전 점검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GS칼텍스 공장과 지난 8월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한화솔루션 TDI를 찾아 사고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장관은 여수산단은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 부문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며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여수산단에서만 73건의 안전사고로 18명이 숨지고 73억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며 이 같은 노후산단 위험 요인을 사전에 막기 위해 10억 원의 예산으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의 섬과 섬을 연결하는 백리 섬섬길 해상교량 건설 사업 구간이 금오도까지 연장됩니다. 오는 2027년 12개의 해상교량이 모두 개통되면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시 남면 금오도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천혜의 비경을 품은 비렁길로 더 잘 알려진 이 섬이 육지와 도로로 연결됩니다. 지방도 863호선 남면 월호도에서 대도라도를 거쳐 금오도까지 3.46km 구간이 2개 해상교량이 더해져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는 겁니다. 섬마을 주민들은 평생의 수건을 풀 수 있게 됐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금오도 연도교 건설에 대해서 주민과 대화하는 말씀만 들어도 감회가 너무 있고 나 지금도 좀 눈물이 날라 그러거든요.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은 소요 예산만 2천억여 원으로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에 들어가 오는 2025년 착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27년 금오도 해상교량이 완성 개통되면 현재 건설 중인 화태 백야간 연륙 연도교와 함께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도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오도는 여수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그래서 해양관광이 활성화되고요. 특히 2026년 세계 섬박람회가 더욱 이렇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사업은 지속 가능한 남해안 섬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새로운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전남 지역 교통 사망 사고 가운데 상당수가 국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보다 국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만큼 안전시설 확충이 시급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도 77호선이 지나는 완도군 고금면. 지난달 16일 트럭이 전봇대에 부딪혀 운전자가 숨졌고 10여일 뒤에는 SUV가 도로 옹벽에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완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7명. 절반 이상이 고금면에서 발생하는 등 사망사고 위험 구간입니다. 가드레일이나 갓길도 찾아보기 힘들고 좁은 2차선 도로가 이어지고 급커브길, 오르막, 내리막길만 20여 곳에 달합니다. 차가 밭으로 들어가 보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이제 사망하는 수도 많고 아찔한 중 많지. 한평의 또 다른 국도. 이 국도는 속도가 80으로 설정돼 차량들이 빠르게 달립니다. 느린 속도로 농기계가 진입하게 되면 사고 위험은 커지게 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30%는 국도에서 숨졌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국도 자체가 고속으로 차량이 주행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분들이 무단횡단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국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단속 장비 추가 설치나 도로 선형화 사업 계획은 나왔지만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합니다. 국도를 관리하고 예산을 쓰는 곳은 국토관리청과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하지만 시설물 설치와 시민은 지자체와 경찰이 맡는 등 이원화되어 있어 유기적인 협조가 어렵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협의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무조건 경찰서, 힘이나 그런 걸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협의 사항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전시설 설치하는 데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개선 공사가 예정된 국도는 안전시설이나 보호구역을 설치하기도 어렵다 보니 일부 국도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순천시가 국립민속박물관 분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호남 민속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정치권에 박물관 순천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다음 달 국회에서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포럼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4개의 국립민속박물관 분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중 분관 건립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18일 전남에서는 666명이 확진돼 이틀 연속 6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수가 106명, 순천이 95명, 광양 57명입니다. 순천 아시아 산악자전거 챔피언십이 17개국 2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오늘부터 닷새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또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23일까지 산림 르네상스 숲으로의 삶을 주제로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가 진행됩니다. 고흥군 파령산 능가사에는 아기 코스모스가 만개해 가을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능가사는 보물과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유서 깊은 사찰인데요. 인근에는 편백치유의 숲도 위치해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 나들이 고흥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하늘은 맑지만 계절을 왔다 갔다 하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추위는 조금씩 풀렸는데요.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어 불씨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내일도 하늘은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여수가 11도, 순천 6도, 광양 8도, 고흥은 5도로 여전히 춥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는데요. 순천이 22도를 보이며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 없이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최고 0.5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먼 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간은 새벽 6시 7분, 간조 시간은 오전 11시 44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여수 지역발전협의회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입지 선정 세부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 지역발전협의회는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완도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유치 타당성, 파급 효과, 주변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등의 측면에서 여수시가 탈락한 용역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당초 특정 지역을 밀어주려다 반발이 커지자 형식적인 용역 절차로 다른 시군들을 들러리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며 한 점 의혹이 없게 용역 세부 평가 채점 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